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항모전단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항모전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초에 21세기에 들어서 항공모함은 무엇 때문에 운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근 1세기간 운영하며 가장 많은 실전을 치러온 독보적인 해군이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아군의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켜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적에게 있어서도 제1순위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항공모함을 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호위 전단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공모함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2차 대전 시기의 항공모함은 전함보다 해전에 있어 훨씬 우월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함대와의 교전이 일어나는 해전에서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전함의 벌떼 같은 대공 사격을 우월한 기동성으로 피해가며 항공폭탄을 떨구며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함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 전함의 관측기만 제압해도 원거리 교전에서 아군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함재기가 있으면 해전에서 유리할까요? 그 이유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생겨나는 사각지대를 수상함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더들이 즐비한 현대에도 수상함들의 시각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 10km만 벗어나도 그 너머의 위협은 수상함으로서는 탐지하기 어려운데요. 조공 비행에 날아오는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이러한 수상함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떠다니는 함재기가 있다면 이 문제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항공정찰이며 현대에도 항공모함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함대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E2D와 같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E2D 조기경보통제기는 미 항공모함 전투단의 필수 요소로 조기경보와 항공관제를 맡고 있으며 획득한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함대의 본부로 전송합니다. E2D가 있다면 항공모함 함대는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고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기나 수상함을 먼저 탐지해낼 수 있는데요. 지휘관들은 이 E2D 조기경보통제기가 보내오는 주변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전체 상황을 파악합니다.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전투수단은 없지만 약 556km나 되는 범위를 360도 스캔하며 적의 스텔스 전투기조차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E2D 호크아이가 있다면 적 함재기들과의 공중전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이 스텔스 전투기이면서 데이터 링크로 정보 교환까지 가능한 전투기가 있다면 레이더를 끈 상태로 조용히 적의 사각지대로 접근해 쥐도 새도 모르게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E2D 호크아이는 사출 장치인 캐터펄트와 활주로가 있어야만 이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 멕시코, 이집트,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도 E2 계열의 해군용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거나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없어서 문제인데요. E2를 항모에서 운용하지 못한다면 탐지거리 360도 전방향으로 278km의 탐지 거리를 가진 멀린 AEW BR 공중조기경보 헬기라도 도입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획 중인 경항공모함은 함재기들을 이륙시켜주는 캐터펄트를 사용하지 않고 투직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는 F-35B를 운용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에 E2D 호크아이를 운용할 수 없다면 공중조기 경보 헬기라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도 내부 무장창이 작아서 대함 무장을 싣기 어려운 F-35B보다 대함 무장을 실을 수 있는 F-35C를 운용할 수 있는 캐터펄트형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3-4척의 이지스 전투함입니다. 적의 함대가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미국의 상대편은 항모를 가지는 대신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항모를 제압하려 했는데요. 이 대함 미사일 폭격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을 채용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알리버크급 구축함 등입니다. 이지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테나가 사용하는 방패의 이름인데요.
신의 방패라는 이름을 가진 이지스 시스템은 조기 경보기와 함재기들이 적의 위협을 막지 못하고 항모 전단이 적의 화력에 노출되었을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지스는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의 비행체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PY 1D 레이더는 탄도 미사일을 900km 밖에서 일반적인 표적을 450km 밖에서 탐지하며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의 경우 최대 24개 표적, 알레이버크급의 경우 최대 17개에서 18개의 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각 칸마다 슈퍼컴퓨터가 탑재되며 여러 대 이지스함이 모일 경우 강력한 방공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들은 적의 대공, 대잠, 대함 공격으로부터 항모 전단을 방어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항모 전단에는 보통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 3-4척이 항상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지스 시스템 플라이트3로 개량되고 있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AN-SPY 6V A4AM DRS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A4AM DRS 레이더는 각각 독립된 다수의 TR 모듈에서 독자적인 주파수를 생성시켜 다양한 주파수의 빔을 독립적으로 방출하고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비해 탐지거리가 2.3배 증가하고 추적 능력이 2배로 향상되어 2000개의 목표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 외에도 이지스 구축함은 MD 시스템의 일환으로 SM-3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탄도 미사일인 ICBM을 요격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은 대잠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수중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패시브 겸용 함수 선저 고정 소나인 SQS-53C HMS 소나, 예인 소나라 활용되는 SQR-20 MFTA, TU-37U, MH-60R 대잠 헬기에 장착되는 AN/AQS-22 ALFS 저주파 액티브 소나가 있어서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강력한 대잠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탄도탄 요격 미사일, 대잠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및 어뢰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LA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 이상입니다. 항공모함은 해상 위에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수중에서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를 쓸 수가 없고 오직 음파를 통해 물속을 감시하는 소나만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중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 함께하는 잠수함은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보통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인 로스앤젤레스급 SSN이 사용됩니다. 배수량이 6,000톤을 넘나드는 이 강력한 잠수함은 항모 전단을 이루는 핵심 함정으로 한두 척의 LA급 원자력 잠수함이 호위를 맡아 대잠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130여 명의 승조원들이 탑승하는 이 원자력 잠수함은 최대 90일까지 작전이 가능한데요. 무장으로는 마크 48 중어뢰, 유진 84 하푼 대함 미사일, 유진 109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합니다. 현재는 핵무기 감축 협정인 솔트에 의해서 모든 순항 미사일의 핵탄두는 제거되었는데요. 하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려 62척이나 건조되었고 지금도 36척이 현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꾸준한 개량과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소나 시스템 및 전투 시스템인 AN/DSY-1, AN/DQQ-6를 최강의 공격 핵잠수함인 시울프급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합니다. 항모의 호위 임무 외에도 은밀한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수색 작전에 동원되며 대잠, 대수상전, 기뢰전, 지상 목표물 타격 작전, 특수부대 침투 및 귀환 임무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는 대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수일 텐데요. 대잠 호위 전력이 없는 항모는 적 잠수함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는 만큼 우리의 경항공모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이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필요해질 듯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군수 지원함입니다. 항모 전단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군수 지원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수 지원함이 없는 해군은 절대로 연안 해군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아무리 대단한 공격력과 스펙을 가진 항공모함이라도 항공기 연료와 미사일, 탄약, 식량, 기타 필수품을 보급해주는 군수 지원함이 없다면 제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원자로는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제공해주지만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없으니까요.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은 배 자체 연료 탱크가 없어서 그만큼 함재기들에 쓰이는 항공유를 더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무서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서플라이급 고속 전투 보급함의 경우 무려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크기에 만재 배수량이 절반에 달하는 49,000톤이나 되는데요.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사용되는 전투기들 중에는 F-22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 벙커를 뚫고 그 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까지도 실을 수 있는 데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스텔스기가 없다 해도 미국의 항공모함에는 조기경보 통제기와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가 있어서 사실상 무적의 함대라 볼 수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에는 강력한 무장을 달 수 있는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는 만큼 화력에서 최강을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항공모함을 추진한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항공모함이 최소한 항모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경보 통제기와 이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전단이 완성되어 함께 운용되면 더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